대한민국 AP캠 절대 강자이시죠? 서울대 대학원 화학교육과를 졸업하시고 한영외고 및 유수의 학원에서 대표 강사를 역임하셨습니다. 17년 넘는 티칭 경력으로 현재 메이커스에서 최고의 후기를 남겨주고 계신 저희 켈다 선생님, 이번 겨울방학 우리 아이들 화학 어떻게 책임져 주실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케미스트리 대표 강사를 맡고 있는 켈다 박수혜라고 합니다. 네. 네, 먼저 Who's Kelda T?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방금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셨지만 지금 메이커스 어학원과 마스터 프랩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서 이제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 채널을 확인해 보시면 저의 샘플 강의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케미스트리 에듀케이션 메이저 했고요. 케미스트리를 참 오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 정말 실제 리얼 엑삼의 문제 스타일에 거의 유사하게 만들 정도로 정말 많은 연도 동안 이제 칼리지 보드의 특성과 칼리지 보드가 뭘 원하는지, 뭘 써야 점수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가르쳐 오고 있고요. Passionate and caring, 제가 학생들이 저를 이제 키워드로 설명을 해준다면 굉장히 passionate하게 학생들이 이렇게 멱살잡고 끌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케미스트리를 아직도 좀 약간 암기하는 과목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AP 케미스트리는 암기 문제가 정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개념의 이해를 디테일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데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네, 제 수업의 전반적인 플로우인데요. 이번 이제 2025년 5월 시험 전에 이제 시간표는 학원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전체적인 플로우를 말씀드릴게요. 보통 외국인 학교 유학생 친구들은 이제 겨울방학 때 수업을 듣게 될 거고, 국내 뭐 한영 외고, 외대부고, 민사고 이런 친구들, 한국계 학교들은 1, 2월에 겨울방학에 수업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념 플러스 문풀반이죠. 근데 이 문풀이라는 건 풀세트는 아직 아니고요. 챕터별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그리고 3, 4월에 풀세트, mock exam들을 계속 푸는 과정을 이렇게 두 가지가 저희 수업의 큰 주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1, 2월에는 뭐 GPA 수업을 저희가 하냐? GPA는 사실 제 수업에서 더 이상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AP exam을 제대로 준비를 하고 나면 이 학기 GPA는 사실 자동으로 따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으로 따라오는 부분을 깊이 있게 GPA를 뭐 문제가 뭐가 나고 이럴 필요 없이 이번 겨울방학에 GPA와 AP exam prep을 한 번에 잡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오전반, 저녁반이 있고요. 겨울방학에. 그리고 실러버스도 학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주말반,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 2월 금토반이에요. 케미스트리가 사실 문제가 AP exam도 문제인데요. 이 학기 내용이 많이 어렵습니다. 학교마다 진도나 순서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1학기 때 내용에 비해서 2학기 때 상승 곡선이 difficulty 레벨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이 중요해요. 제 슬라버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학교에서 나가는 텍스트북 챕터나 아니면 칼리지 보드 순서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쓴 교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 대한 리뷰를 겨울방학 때 하는 학원은, 이건 물론 강사나 학원의 특색이 있겠지만 1학기 내용을 리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1학기 내용을 자세하게 포커스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케미스트리라는 과목 특성상 문제가 연계되어서 combined question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부분도 리뷰하고 실전 문제 풀이를 하면서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겨울방학 개념 수업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3, 4월에 풀세트를 풀기 전에 요 사이에 갭 동안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리뷰를 하면 제일 베스트지만 좀 불안하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내용은 알아들었는데 쌤이 그냥 떠먹여 주듯이 리캡하면 좋겠다. 리캡해주면 좋겠다. 라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또 솔루션으로 브릿지 반이라는 수업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 수강생들 다 50% 할인되게 해서 이거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제가 리캡 해주고 서머리 해주고 하면서 정리가 되게, 그리고 아주 최근 문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칼리지 보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스텝 바이 스텝 빌드업 하면서 문제풀이에 좀 익숙해지게 하는 그런 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제일 궁금하신 거는 AP 스코어 점수 분포일 것 같아요. 몇 점 돼야 5점 받냐, 5점 받을 확률이 높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겁니다. 2019년부터 2024년도까지 5432의 점수 분포도예요. 지금 보시면 이 5점이 블루입니다. 5점이. 지금 10%대였다가 최근 2년 2023 and 2024 15%, 17% 이게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지난 10년 정도 동안에 10%가 됐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2019년보다 전에는 10%보다 below였습니다. 근데 10% 정도로 나와서 좀 늘었네 했는데 작년에 요번이죠. 2024년 17%였던 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5점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은 쉬워진 트렌드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의사항,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1점이에요. 지금 1점도 사실 항상 20%에서 25%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트렌드는요. 1점이 채 10%도 되지 않아요. 좀 희망적인가요? 물론 1점 받을 친구는 없겠지만 이 부분을 볼게요. 칼리지 보드 입장에서는 AP를 3점 이상이면 패스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는 3점 받으려 공부한 친구는 없을 겁니다. 4점 또는 5점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3점 이상으로 봤을 때 이 파란색이 3, 4, 5점 받은 친구들의 썸입니다. 55, 55 이 정도 나오다가 지금 75%로 맞춰지고 있어요. 2024년도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 부분이 특히 달라졌고 우리 기준으로는 최소 5점 받아야 되죠. 근데 최소 4점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4점 레드 라인을 봐주세요. 레드 라인도 지금 30%가 안 되다가 40%가 넘게 됐습니다. 저는 2023년에 이 결과를 보고 처음에는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칼리지 보드가 이런 트렌드를 지속할까라는 게 궁금했는데 2024년도에 이런 것을 보니 앞으로도 당분간은 보통 칼리지 보드가 이렇게 점수 디스트리뷰션을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정했을 때 최소 몇 년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5점, 4점 받기가 예전보다는 조금 퍼센티지가 수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점수 컷오프입니다. 자, 학교 쌤들한테만 공개된 자료고요. 5431의 분포도인데 매년 그 기준이 달라요. 5점 기준으로만 봤을 때 75점 이상, 82점 이상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장 높았던 컷오프입니다. 82점보다 높았던 적은 없기는 합니다. 2022, 2023에는 칼리지 보드가 학교 쌤들한테도 오피셜하게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merican Teacher, AP Chemistry 그 Society 그 커뮤니티에서 서로 대화를 해서 이제 서베이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맞춰봤을 때 79점 정도인 것 같다라고 해서 만든 테이블이고요. 이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80 정도다라고 감이 오실 거예요. 자, 2024년 자료는 없는데 그거는 아직 이 세상에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칼리지 보드도 공개한 적이 없고 아메리칸 티처끼리도 얘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5431의 컷오프인데 지금 이제 21점만 넣으면 2점이다. 뭐 38점 넣으면 3점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죠. 자, 요번에 디지털로 바뀌는 시험이 많은 거 알고 계실 텐데요. AP Chemistry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디지털입니다. 네, 이 부분은 칼리지 보드도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라 조금 그 설명이 아직은 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면 블루북 어플리케이션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멀티플과 FRQ, 멀티플은 60문제. 1시간 30분이고요. FRQ는 7문제, 1시간 45분 동안 봅니다. 중간에 10분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블루북 어플리케이션에서 타이머로 정확하게 10분부터 숫자가 떨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완전히 정확하게.
그래서 calculator, 그다음 formula sheet, 공식을 다 줘요. 볼 수 있어요. calculator가 있냐 없냐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calculator 쓰니까 쉽겠네, 아니면 calculator 쓰니까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겠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혹시 케미스트리나 또 뭐 칼리지 사이언스 해보시거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산 문제를 넣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케미스트리에서는 예를 들면 뭐 반응 속도론, 화학 평형론, 키네틱스, 이퀄리브리엄, 뭐 아시드 베이스, 산염기 뭐 이런 파트들이 다 한국 화학에서는 로그 같은 거를 계산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다 제거한 개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산기를 도입하는 순간, 계산이 뭐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컨셉트를 좀 더 디퍼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50점씩인데 멀티플은 60문제예요. 과거에는 60문제 중에 10문제가 더미였습니다. 더미는 점수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게 2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칼리지 보드가 그냥 갑자기 더미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60문제가 다 점수가 들어가서 한 문제에 대충 0.8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오피셜하게 더미가 있다는 것도, 더미가 없어졌다는 것도 오피셜하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 티처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정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RQ는 러스코어로는 원점수는 46점입니다. 46점인데 50점으로 환산을 해요. 그러니까 웨이트가 있죠. 그래서 대략 말씀을 드릴게요. FRQ 멀티플 한 문제가 FRQ에서는 1.3점 정도. 그러니까 멀티플 1점이 FRQ에서 1.3점 정도의 레이쇼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플 4개를 맞춰야 FRQ의 작은 3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비율로 FRQ의 한 뭐 30% 정도의 대략적인 웨이트가 있습니다. 뭐 FRQ가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런 비율로 채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는 디지털에서 똑같이 뭐 클릭해서 풀 수 있고요. 물론 스크래치 페이퍼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FRQ는 과목마다 다르지만 케미스트리는 문제만 스크린으로 봅니다. 푸는 거는 똑같이 페이퍼를 풀어서 이제 프록터에게 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제 특히 작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문제 유출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칼리지 보드가 직접 검거한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지를 하고자 학생들이 디지털로 시험 보는 거 저도 힘들고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바로 쓰고 싶으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리크는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FRQ는 타이핑하는 게 케미스트리는 좀 힘들죠. 그래서 FRQ는 페이퍼에 직접 써서 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0점, 40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80점이 되겠죠. 물론 한쪽 섹션을 50점, 다른 섹션을 30점 받아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MCQ가 조금 더 강한 친구, FRQ가 조금 더 강한 친구는 있지만 한쪽 섹션을 50점 맞을 정도로 잘하는 친구가 다른 섹션에 30점밖에 못 받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80점 이상이면 5점이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시험에서의 컨디션도 생각해야 되고 시험 볼 때 물론 제가 스프링 때는 다 채점을 해주지만 아이들의 워딩이 약간 애매해서 점수가 깎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저랑 막 익삼에서 85점 정도면 정말 세이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80점 정도면 일반적으로는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AP 케미스트리 도대체 뭐가 이렇게 어렵냐, 문제 유형이 어떠냐,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그건 아니고, 자, 풀어볼 건 아니지만 이런 멀티플 문제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세트 프로블럼 하나의 픽처가 있고 그거에 큰 액티드된 퀘스천이 뭐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있는 문제가 전체 60문제 중에 정해진 건 아닙니다. 대충 하프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하프는 다 인디비주얼 아이템, 한 문제씩 따로따로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딱 봐도 좀 보기 싫게 생겼죠. 아시드 베이스인데요. 자, 이렇게 뭐 이런 문제들이 세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FRQ예요. 이게 지금 2024년 시험 한 문제, 1번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A, B, C,
D, 그리고 E, E에 딸린 게 또 1, 2, 3.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꽤 길죠. 이런 문제가 3개의 long question이 있어요. 그리고 뭐 A, B 또는 A, B, C, D 정도 있는 문제. 4 short, 4개의 short problem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챕터 테스트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때 유닛 테스트 나오면 밤새 공부하고. 근데 1 year 내용을 시험 시간 3시간 넘게 본다는 거는 상당히 버든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고 정말 칼리지 보드가 뭘 원하는지, 물론 맞게도 써야 되지만 어떤 식의 wording, 어떤 식의 explanation 선호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부분을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별거 아닌데 칼큘레이터거든요. 지금 PI 인스파이어입니다. 소프트웨어. 학생들이 생각보다 칼큘레이터를 잘 못 써요. 뭐 로그 누를 줄 알고 계산기, 사칙 연산 할 줄 압니다. 근데 맨날 쌤 전 분명히 눌렀는데 칼큘레이터가 계산을 잘못해줬대. 말도 안 되는데 저한테 들고 와요. 어떻게 된 거냐? 제가 보면은 중간에 잘못 누른 레러나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렇고 뭐 사이언티픽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저는 이 스크린을 통해서 얘가 뭘 눌러야 되고 무슨 펑션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계산기와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습을 시키고 있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FRQ를 풀 때 제가 말로 설명을 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다 알겠대, 괜찮대. 근데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쌤 뭐라고 써요? 뭘 써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해를 했어도 막상 아이들이 영어는 잘하죠. 근데 그거를 사이언스 내용을 잉글리시로 어떻게 설명하냐라는 감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언티픽한 센텐스, 좀 러지컬한 센텐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문제마다 이건 이런 식으로 써야 돼,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돼, 제가 쓰면서 설명해 주면서 중요한 부분들의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이게 꼭 들어갈 점수를 받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AP 시험 문제가 새로운 그림도 굉장히 많고요. 새로운 테이블도 많아요. 그래서 사이언스에 좀 관심 있으시면 혹시 문제를 풀어보시면 부모님들께서 이게 분명히 케미스트리 내용으로는 이제 컬리지 사이언스를 하셨다면, 케미스트리를 하셨다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문제가 무슨 말이지? 라는 거를 바로 알기 어렵게 약간 인다이렉트하게 꿨어요. 약간.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 문제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듣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프로치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수업하는 화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TV에 모니터에 이런 화면으로 보여서 오프라인 친구들도 보고요. 온라인 친구들한테도 이런 화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친구들이 같이 이런 화면을 보면서 수업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리코딩도 그대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리코딩도 AP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볼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 스텝 바이 스텝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 자료를 반드시 쉐어를 하는데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해보면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좀 어렵다. 굉장히 빡세다. 근데 너무너무 유익했다. 와, 진짜 케미스트리 진짜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전체를 다는 아니라도 분명히 어려워하는 파트들을 다시 보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전체를 다 다시 보고 리뷰한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별로 수업 폴더를 쉐어해서 이 안에 비디오 그리고 노트 이런 것들을 다 쉐어해서 학생들이 다시 보고 언제든 질문하고 카톡으로 또 얘기하고 Q&A하고 학원에 남아서 공부하고 이런 식의 관리들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스프링 브레이크 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스프링 브레이크 때는 학생들이 mock exam,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내게 돼요. 이 친구 5점 받은 친구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틀려 보이지만 내용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일일이 써주게 돼요. 이게 틀린 부분이 정말 몰라서 틀린 것도 있는데 설명이 애매해서 틀린 부분도 꽤 많습니다. 이 친구가 뭐 Q가 K보다 작다고 썼어요. 그거는 always true인 거고 Q가 K보다 작은 게 아니라 Q가 작아져야 된다.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내용을 지금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데 학생들은
Q가 K보다 작은 거랑 Q가 decrease 하는 거의 차이를 몰라요. 그래서 채점할 때 자기는 맞았다고 채점합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Q가 K보다 작은 건 always default고 Q가 decrease 한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지 맞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지 않고는,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것들은 조교들도 캐치하기가 어렵거든요. TA들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해서 학생들한테 코멘트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코멘트를 줬기 때문에 학생들이 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느 파트가 약한지를 제가 노티스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본방학에는 이렇게 시험을 볼 때마다, 매일입니다. 시험 볼 때마다라는 게 에브리데이인데 성적표가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래서 문항마다 점수가 몇 점이었고 전체 스코어가 컴포짓으로 몇 점이고 코멘트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쌤 제가 채점해 봤을 땐 대충 4인데요 라는 거랑 쌤이 채점했을 때 30인 거랑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실전 연습들을 많이 하는데 겨울에는 그거를 위한 빌드업을 한다. 그래서 풀 세트를 풀 수 있기 직전까지의 상태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무슨 세트를 가져다 줘도 완전 모르겠는데 쌤 처음 보는 컨셉인데 이런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풀 컨셉트는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게 우리 겨울 수업의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고맙게도 저희 수업에 대해서 코멘트를 준 것들인데요. 저희 친구들이 재밌습니다. 켈다쌤 진짜 맛집입니다. 이러면서. 시키는 것만 다 하면 5점 나와요. 질문하면 피드백이 쿠팡 배송보다 빠르니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제가 약간 봄에는 24hours 거의 깨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질문을 하면 이제 답장을 계속 쓰고 이제 답답하면 전화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점수가 오를 때까지 관리하는 그런 패셔넷한 부분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사실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쌤이 저보다 열심히 하는데 미안해서 안 풀 수가 없다고. 쌤이 저보다 잠을 안 자고 쌤이 저보다 열심히 하는데 미안해서라도 풀어야 된다고. 이제 보통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날 못 풀어도 며칠 뒤라도 다음 주라도 풀어서 냅니다. 쌤이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내가 안 풀면 너무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렇게라도 공부를 시키고 싶은 저희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어너스 캠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저희 학교에는 AP가 없어요. 이번에 시험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AP 케미스트리가 없는 학교가 많아요. 그리고 AP 케미스트리란 과목이 아니고 어너스 캠인데 AP 캠 시험을 그냥 봐라. 이런 학교도 많아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데 불가능하진 않는데요. 최소한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봄에 시작하는 건 당연히 늦고요.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지만 이 어너스 캠 내용만 한 상태라도 분명히 지금 학교에서 AP 케미스트리를 fall term, 그러니까 한 학기를 이미 들은 친구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비하인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초 인강을 좀 보고 오라고 할 수도 있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오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수업 등록하기 전에 학원 통해서 저랑 개인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적절한 인디비주얼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작년에 레귤러 캠 할 때는 쉽고 재밌었는데 AP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개념은 이해가 되었는데 막상 문제에 적용하려고 하니 어렵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개념과 문제풀이의 차이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요? 네, 그거는 진짜 정말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와 진짜 캠 너무 재밌었고 개념 다 알겠는데 문제 이거 왜 이래요? 그게 mock exam 가서 느끼는 기분인 거죠. 개념 알겠는데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오면 문제가 한번 꽈서 나오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는 게 겨울방학 수업이다. 그러니까 컨셉을 그냥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컨셉트를 문제에 어플라이 하는 것까지를 알아야 컨셉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챕터마다 문제 종류마다 계속 스파르타처럼 시키면서 개념 플러스 문제 이렇게 커버를 하고 확인하고 퀴즈 보고 이러면서 넘어갈 겁니다. 네, 겨울방학 수업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켈다 수업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한마디로. 네, 지금 항상 이런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 수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이빙을 한다? 다이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믿고 케미스트리 바다의 망망대해 같아도 오션 같아도 좀 다이빙을 해주면 그럼 제가 구명조끼를 직접 던져서라도
끌고 가서라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의 커미트먼트, 내가 진짜 하겠다, 해내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만 있으면, 그 디자이어만 있으면 저는 그 다이빙한 친구와 함께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함께 run the race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질문 남겨주신 거 감사하고 또 다른 질문도 있으면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